우리나라 미분양이 생겨야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분양 제도라는 거에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선분양은 입주 시점에 가격이 상승되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입주 시점에 선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 경우에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은 선분양이라는 것은 입주 직전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뭔가 좀 짐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네요. 예.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분양으로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 해서 재산 증식을 해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아파트 당첨이 되면 뭐 로또를 당첨된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현재는 그 선분양가 이하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 미분양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해서 이제 달려왔는데. 네.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지만 그 해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도 조금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합니다. 좀 시원하게 네.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선 미분양을 해결하려면 기준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단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선분양가가 10,000원 정도 했었다. 그렇다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한 80원쯤 됐다. 그리고 또 할인해서 70원쯤 팔았다. 그러면 70원이 가격이 맞는 건지 80원이 맞는 건지 100억이 맞는 건지 100원이 맞는 건지 이거에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파트의 기준 가격을 정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럼 그 기준 가격은 선분양가라고 저희는 봅니다. 재측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정했던 분양가를 지키자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선분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번 정해놓으면 네.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소비자한테도 이해해줄 수 있는 네. 뭔가 시스템을 보완하셨다라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 해법제신 것 네. 같고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선분양가 가격을 지키고 입주 시에 떨어졌다면 그 선분양가까지 가격이 오르는 시점까지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에 유예를 해준다면 가격은 상승되게 돼 있겠죠. 일반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차이점이 있나요, 그게? 있죠. 근데 너무 뜸들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뭔가요, 시대를? 우선 잔금을 유예하는 기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이 돼야 됩니다. 공감들 형성입니다. 네, 우선 그 유예 기간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첫째 건설사, 금융기관, 그다음에 기존 입주자들, 그리고 수요자들, 또 주변 부동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모여서 과연 이 정도 기간이면 이 선분양가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한 상태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잔금유예 기간을 정하는 거는 건설사 위주의, 편의 위주의 할인과 같은 형태의 기간을 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파트를 여기서 하나 샀단 네. 말이에요. 자, 1,000만 원짜리를 하나 샀어요. 네. 자, 그럼 500만 원을 제가 냈어요. 네. 나머지를 그럼 장기 잔금 유예로 뭔가 돌렸을 때 그렇죠. 어느 정도 피부에 받았는 혜택이 있는 겁니까? 우선 전세 자금 정도로 내 집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아주 주머니 돈이 가벼운 정도에서 네. 전세 자금으로 아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뚜렷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할인 분양도 있고, 뭐, 공매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각종 혜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건 일단은 가격을 할인하는 개념의 겁니다. 그래서 할인을 하는 거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한 단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A라는 단지에 100원에 파는 아파트가 있고, 할인 분양에서 70원에 파는 아파트가 있다고 보죠. 70원에 팔을 때 100원에 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또 자산상 피해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생깁니다. 자, 물론 장기 잔금 유예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이자 부분의 혜택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내리지는 않죠. 그리고 기존 입주자들도 선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습니다. 네.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주택은 내 돈만으로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할인 분양을 했을 때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비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한, 금융권을 이용한 주택 구입에 대한 한계가 있죠. 그런데 장기잔금 납부 유예는 분양가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은행 금융권 대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본다면요. 제가 집을 사는 소비자라면 미분양되는 아파트가 많은 추세라면 네. 좀 기다렸다가 네. 집값 떨어지고 할인되고 이렇게 쭉 거품이 빠졌을 때 그때 잡는 게 네. 목돈 마련, 내 집 마련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하고 신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장기유예 제도하고 활용을 해본다면 좀 피부로 와닿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미분양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미분양이 발생되게 된 요인은 뭐 작년에 있었던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있고 등등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할인 분양이었습니다. 문제는 할인 분양입니다. 예, 할인 분양에서 가격이 실종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해야 되는 가격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소비자는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럼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근데 떨어지는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미분양은 떨어지는 거다라는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미분양이라는 자체를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다면 미분양이라는 아파트의 한계는 이것이 우리가 자산 가치로 하나 생각해 봤을 때 아파트는 올라가야 되는데 예. 미분양 그렇지 않다는 네.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죠. 어허.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군요. 네, 미분양일 경우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사실 떨어지는 건 좋긴 하겠죠. 싸게 사니까. 물론 아파트를 싼 값에 사서 이게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아, 이젠 조금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선분양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거품도 빼고 올라가는 것도 적절하게 다 빼갖고 정말 받을 가격에 대한 책정을 해놓고 그렇죠. 그 가격이 꾸준하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유예기간으로 그렇죠. 장치를 해놓으시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분양 아파트는 나머지 아파트 미분양이 해결되는 순간 나머지 하나가 다 미분양이 해결되는 순간에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지금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역을 해왔지만 미분양이 해결되었을 때는 가격이 상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100% 분양입니다.